홍아리의 소유자는 그건 명백하게 그건 증여를 한 거라. 제가 증여한 건가요? 증여죠, 증여지. 자, 오늘은 법률 관련 기사에 대해서 검토해보는 시간을 변호사님들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기사인데요. 또라이 표현 정도는 법원에서 공인이라면 감내해야, 뭐 이런 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이게 보니까요, 유명한 변호사님이죠, 이분이. 이 변호사님에 대해서 이런 모욕적인 표현, 이게 이제 명예훼손은 아니고 모욕죄가 문제가 됐겠죠, 형사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옛날부터 이 공인이라는 개념을 써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일정 부분 허용되지 않냐라는 취지 일관되는 표현인데, 공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명확하게 누가 공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인의 관점도 있지만 실제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그 표현들이 자유를 보장해야 될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공인이라는 개념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인이라면 국민들의 의사 표현이나 이런 걸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손해를 보더라도 감내해라, 이런 게 일반적인 개념이잖아요. 공인이라고 해서 표현을 뭐 과다하게 했다든가 진짜 허위사실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모욕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모욕죄는 폐지돼야 된다라는 형사적으로. 물론 그렇긴 한데 여기서도 이제 기사에 보면 판결에도 나왔지만 사회과학 쪽이라 법학도 그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랑 피해자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제 이익 형량을 한다라는 건데, 허위 사실을 해서 구체적으로 했다면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됐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상적인 또라이라는 그런 표현 정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크지도 않고 이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좀 모호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다음 기사 판례를 보자면, 필라테스를 하다가 다친 70대 노인에게 강사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필라테스에서 이제 강사가 한 4-5명씩 데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 70대인 분이 운동을 하다가 무슨 기구에서 떨어지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필라테스 학원하고 그 강사를 공동 피고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고, 그 청구한 금액 중에 일부 인정되자 학원에서 다 지급하고, 그 강사에 대해서 구상금 청구한 사례. 공동불법 행위자니까 너의 부분은 얼마 정도 된다라고 강사에 대해서 다시 학원에서 청구를 한 거죠. 이 판례는 실제 법률적으로는 뭐 강사도 책임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러한 류의 판례에서 실제 의미 있는 거는 손해배상과 책임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 사용자 책임이라든가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라든가 구상금 청구에서 그 범위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20%로. 그러니까 20% 판결했는데, 네. 그 강사 측에서는 고의 중과실인 경우만 구상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직원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인 경우만 아니 그게 아닌 거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 다 계약서가 있는 것 같아요. 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위탁서의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강사한테 주어지는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 고객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회사는 직원하고 같이 책임을 지겠죠. 불법행위 책임이니까. 책임을 질 때 그 직원도 일정 부분 그 회사랑 같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설령 회사의 업무 중에 일을 하시다가 고객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회사와 더불어 본인도 일정 부분 종국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판례인데요.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당연한 판례라고 저희는 생각하지만 일반인들은 조금 이것에 대해서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헤어진 애인을 상대로 강아지를 내놔라. 가끔 문의도 많이 와요. 예,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이게 동산이라고 표현하면 물건이잖아요. 물건이라고 그러면 좀 불쾌함을 표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한 개념을 좀 넣겠다라는 입법안은 나와 있죠. 뭐 물건의 개념에서 동물을 따로 규정하겠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법률적 의미보다는 아마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의 감정적인 감정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송이 심심치 않게 요즘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동거를 할 때는 강아지 같이 키우잖아요. 근데 헤어지면 이 강아지는 누구 소유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딱 보니까 저는 드라마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결혼 못한 남자에서 그 헤어지니까 서로 막 강아지 도망가고.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이 강아지를 자산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 10여 년 정을 주고 키운 동물이라 금전적인 재산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돈 얼마 들어가더라도 요 강아지는 내가 데리고 와야 된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 판결은 보면 요즘에 그 반려견 등록하게 돼 있잖아요, 구청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 등기를 하면 소유권 그렇게 되잖아요.
법률상 추정이 되죠. 근데 그 정도로 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요지이긴 네, 하거든요. 이거는 동물 그냥 관리를 위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등록을 하면 상당한 증명력은 발생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사실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뭐 했다면 상당한 증거가 됐겠지만 같이 사는 동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누군가 등록한 사람에게 소유를 좀 추정해주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명을 아무나 등록을 했을 테니까. 제 주위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 소송한 거 보니까 동거라기보다는 그 집은 같이 지내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맡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맡아본 사람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실제로 강아지를 케어했고,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이거는 증여를 받은 거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는 그 증여 받은 거라는 취지로 하고 넘겨받아서 키우는 사람한테 승소 판결했었어요. 근데 2심에서 비용만 들어갔다 해서 증여냐, 항소심에서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유관계라는 거는 요즘에 그럼 콩아리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저희 김선 변호사님이 돈을 내서 사긴 샀지만 샀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분양받았다. 분양받았나? 그래서 그거는 명백하게 그건 증여를 한 거라 저희 그때 어머니 저기 어버이날에 증여를 한 거라 그건 명백하게 증여잖아요. 그거는 이거랑은 다른 케이스예요. 그럼 콩아리의 소유자는 저희 어머니죠. 제가 증여한 건가요? 증여죠. 분양받아서 그 집에 어머니 키우라고 네. 이렇게 했던 게 증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유권. 이 판결은 반려견 등록 관련돼서 등기나 이런 자동차 등록부처럼 그 정도의 효과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도 증명력은 있을 것 같아요. 증명력은 있겠죠. 다른 예. 것보단 나름 증명력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겠죠.